대상이 가진 질감의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중간톤의 영역입니다. 중간톤에서는 톤 차이를 정확히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밀도 있는 완성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의 표현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안녕하세요, 더그린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을 이용해서 기초 소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과 소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초 소묘 과정에서 사과를 많이 연습을 하시죠. 굉장히 대중적인 소재이면서 기초 과정에서 꼭 한 번쯤은 그려보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사과의 표현이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소재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작물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질감의 표현과 입체감의 표현을 통해서 기초 소묘 과정에서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과 구조의 표현을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과의 기본 형태 스케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빛이 내려오는 덩어리에 맞춰서 기본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비연필을 이용해서 기본 색감을 표현해 볼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기초 과정에서 연습하셨던 구의 덩어리 표현을 만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가 가진 기본적인 덩어리의 색감에 집중해 주시면서 처음에는 사과의 질감이나 작은 묘사의 표현에 시선을 두기보다는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에 집중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과에 돌아가는 큰 결의 방향성에 맞춰서 선을 써주시면 좋고요. 처음에는 특정 선 방향을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촘촘하게 색감의 표현이 만들어지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늘고 촘촘한 선을 사용해서 특정 선의 결 방향이 거칠게 튀지 않도록 어둠의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아래쪽 사과 그림자의 표현도 함께 진행을 시켜 볼게요. 사과와 맞닿는 부분이 가장 어둡고요. 사과에서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거예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구조의 어둠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어둠의 흐름을 가볍게 채워주시고요. 사과의 가지 부분에 어둠 흐름도 잡아주셔야겠죠. 빛이 위쪽에서 내려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과의 가지를 원기둥으로 해석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어둠 흐름을 먼저 잡아주시는 거예요. 절반 정도는 밝음으로 남겨두시고요. 아래쪽에 그림자의 색감도 살짝 표현을 해주세요. 그림자는 시작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사과를 타고 넘어가면서 색감이 풀어지는 표현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과가 가진 고유 색감이 진한 편이죠.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과 빛을 받는 부분에서도 사과가 가진 고유 색감을 정확히 표현을 만들어 줘야겠죠. 윗부분에 돌아가는 덩어리 표현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사과의 결 방향을 생각해 주시면서 색감의 표현을 서서히 쌓아주고 있어요. 중간 톤의 색감을 가볍게 채워주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풀어주세요. 자, 밝음의 하이라이트와 어둠의 흐름, 그리고 중간 톤의 색감까지 기본적인 색감의 표현을 한번 진행을 했어요. 아래쪽에 어둠이 굉장히 강하게 잡히는 표현이 있죠. 어둠의 그림자 부분을 정확히 강조를 해서 물체가 가진 덩어리의 입체감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세요. 아래쪽 바닥과 맞닿는 부분에
그림자를 가장 강하게 표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아래쪽에 그림자 어둠을 강하게 잡았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색감을 살짝 풀어주면서 중간 톤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과의 이미지를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대상이 가진 질감의 특성에 따라서 반사광의 색감이라든지 어둠의 흐름이 일반적인 구의 덩어리 표현과는 약간 다르게 전달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두웠다 반사광으로 급격하게 색감이 풀어지고요. 다시 어둠이 강하게 나온다든지 일반적인 구의 덩어리 표현에서는 보이지 않는 톤의 변화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질감의 느낌이나 고유 색감의 표현을 보다 정확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부분에 어둠 흐름을 조금 강하게 잡아주고요. 어둠 흐름에서 가장 끝쪽으로 넘어가면서 색감이 반사광의 표현으로 강하게 풀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사과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질감의 느낌, 결의 표현들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사과의 형태적인 특징이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감의 표현에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덩어리의 표현을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위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색감이 살짝 밝아졌다가 중간 톤에서 다시 강하게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과가 가지고 있는 붉은 색감의 톤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게 색감을 더 밀도 있게 채워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있어요. 중간 톤에서의 색감이 얼마나 확실히 밀도 있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덩어리의 느낌이라든지 질감의 표현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밝음은 지속적으로 남겨두셔야 되고요. 밝음과 인접해 있는 중간 톤과 강하게 잡히는 어둠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켜주세요. 안쪽에 그림자의 표현과 가지의 어둠 흐름도 조금 더 강조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부분에 어둠을 강하게 잡았고요. 다시 아래쪽에 생기는 그림자의 흐름도 강하게 표현을 강조를 시켜주세요.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둥글게 돌아가는 사과의 면적을 따라서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림자 부분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이는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려고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사과 그림자의 표현도 강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가늘고 촘촘한 선으로 빈틈을 촘촘하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색감을 쌓아주셔야 돼요. 강하게 찍어주듯이 표현을 하게 되면 선의 느낌이 거칠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주시고 가볍게 색감을 쌓아주세요. 사과와 맞닿는 바닥면에 그림자 톤을 강조를 시켜줬고요.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색감의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주세요. 이제 다시 어둠과 중간 톤의 색감을 보다 정확하게 강조시키면서 사과의 표면에 만들어져 있는 질감의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과정에서부터는 색감의 톤 차이를 정확히 정리시켜주면서 눈에 보이는 작은 표현들을 추가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정확한 완성도의 표현이 높아지기가 힘들겠죠. 중간 톤의 톤을 강조시켜주면서
하얀 전무늬 같은 표현들은 조금씩 색감을 남겨가면서 묘사의 표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중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작은 점의 표현들을 만들어줘도 괜찮지만 처음부터 진행을 하면서 남겨줘서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그림을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강한 밝음의 하이라이트 부분 주변의 색감을 정확히 채워나가면서 빛 느낌과 광택의 느낌, 질감 표현을 구체적으로 다듬어 주세요. 위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색감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표현으로 덩어리의 표현이 전달되고 있네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어둠의 색감을 조금 더 강하게 강조를 시키면서 사과의 덩어리 표현을 보다 확실히 전달시켜 볼게요. 가장 끝쪽에 넘어가는 색감은 앞쪽의 어둠보다 풀어져야 되지만 색감만 연해지고 밀도는 동일하게 촘촘히 채워주셔야 완성도 있는 사과의 표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색을 연하게 풀어주는 것과 밀도를 정확히 채우지 않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종이에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연한 색감으로 밀도 있게 톤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 톤 안쪽에서는 색감의 톤 차이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시면서 사과의 표면에서 보여지는 얼룩의 느낌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대상이 가진 질감의 느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중간 톤의 영역입니다. 중간 톤에서는 톤 차이를 정확히 관찰해 주셔야 되고요. 밀도 있는 완성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의 표현력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다시 중간톤 부분을 거쳐서 아래쪽 어둠으로 내려가면서 색감의 톤을 조금씩 강조를 시켜주고 있어요.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톤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밝음의 표현들을 너무 다 없애지 않고요. 정확히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사라진 밝음을 다시 찾아주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지우개 사용이 연필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기 때문에 지우개 사용을 최대한 안 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초보자분들께서 그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따라 그리실 수 있도록 지우개 사용 없이 지속적인 표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관찰을 많이 해주시고요. 불필요한 색감의 표현이 강해지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강한 어둠이 강조가 되면서 덩어리의 표현이 보다 확실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돼요. 중간 톤의 색감보단 확실히 강하게 색감을 과감하게 올려주면서 밝음 그리고 중간 톤 어둠의 색감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을 시켜주셔야 돼요.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어둠을 과감하게 잡지 않는 것이에요. 그림이 망칠까봐 어둠을 과감하게 잡지 못하고 중간 톤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색감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크게 돌아가는 덩어리의 표현, 입체감의 느낌이 정확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어둠을 강하게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망칠까봐 조심조심 그림을 하지 마시고요. 어둠의 표현에서는 과감한 색감의 표현을 진행해 보셔야 돼요. 맞닿는 부분에 그림자를 강하게 채워서 밀도를 최대한 높여주시고요.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풀어주면서 그림자의 표현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사과의 표현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사과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덩어리의 표현에 집중해 주시면서 사과의 고유 색감과 표면의 질감의 느낌, 그리고 밝음과 중간 어둠 톤의 색감의 차이를 정확히 표현하다 보면 내가 원하던 사과의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익숙한 소재라고 해서 절대 쉽게 잘 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확실한 표현의 방식을 정확히 학습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연필 소묘의 기본적인 표현 원리와 방식을 보다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더 그림의 라이브 연필 소묘 도서를 구매해서 공부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